뭐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뭐 몇 가지 방법 뭐 엄청 많은데 요요 현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요요 현상은 생겨요. 왜?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주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환자를 보면서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게 20살 이후로 나의 리즈 시절의 몸무게를 먼저 물어봐요. 그 리즈 시절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본인의 이제 그동안의 생활 패턴, 내가 왜 살이 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환자분들한테서 살 왜 쪘어요?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실토하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먹었죠? 아, 그렇죠. 그러면 뭐 다이어트의 방법은 정답은 나온 거예요. 많이 먹어서 쪘으니까 빼려면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자분들이 뭔가를 제일 많이 원하는 것들 중에가 다른 데서도 너 나의 다이어트 많이 해봤다. 결국은 요요 때문에 오고 다시 찌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오셨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찝고자 하는 거는 왜 요요가 생기냐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저희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잠깐 검색해 보면 뭐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뭐 몇 가지 방법 뭐 엄청 많은데 요요 현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요요 현상은 생겨요. 왜? 다시 먹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없을 수 있는 식단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다이어트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다이어트를 하러 처음 오시는 길에 쿠팡에다가 닭가슴살 주문을 하고 오세요. 그럼 본인들이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 식단이 중요한데 닭가슴살 먹어야 된다. 고구마 먹어야 된다. 그런데 고구마 먹으면 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고구마 맛있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뭐 브로콜리, 고구마? 이거 평생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기서 또 만나야 되고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혼자만 나는 다이어트 도시락 먹겠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회생활이 많아지고 관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 습관대로 피곤하니까 더 먹고 몸 안 좋으니까 더 먹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식단인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칼로리 제한입니다. 첫 번째, 700칼로리만 드세요. 저희가 하루에 삼시세끼잖아요. 그래서 성인 기준 2000칼로리 정도가 권장 칼로리인데 그 중에서 한 끼 정도 드시라는 거예요. 700칼로리 정도. 자,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먹고 싶은 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대신 칼로리만 적게 먹어요. 내가 오늘은 정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 중이지만 드세요. 라면 드세요. 라면 하나가 보통 한 500칼로리 정도 잡읍시다. 햇반 한 공기 300칼로리 정도 돼요. 라면 하나에 밥 반 공기 드시면 돼요. 그러면 700칼로리예요. 이거를 나눠서 반 공기씩 2번 드세요 라고 하는 것보단 저는 한 끼를 차라리 700칼로리에 맞춰서 배불리 드시라고 해요. 그래야 만족도가 달라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나 오늘 치팅데이가 아니라 나 원래 그렇게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대신 칼로리만 제한하라는 거죠. 그렇게 드시고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 700칼로리 먹을 거면 좀 좋은 거 먹자고. 내 몸에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건강한 거를 찾아서 드시라는 거고, 이왕이면 우리나라 한식이 슈퍼푸드입니다. 한식 위주로 드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로리 모르겠다고요? 요즘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 칼로리 맞춰서 드세요. 뭐든지. 그러면 언제 먹어야 돼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점심 때 먹어야 돼요? 6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되겠죠? 라고도 물으시는데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얘기해요. 일단 먹고 싶을 때 드세요. 단 만약에 점심 때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점심 약속 드세요. 대신 저녁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 거르고 점심 거르고 저녁 때 가족들하고 식사했어요. 저녁 드세요. 그러면 돼요. 야식 드셔도 돼요. 단 하루에 700칼로리. 그거를 저는 권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뭐 아침에 1000칼로리를 먹으면 하루 종일 다 소모한다? 밤에 1000칼로리 먹으면 하루 종일 소모 못하고 다 저장한다? 아니에요. 절대적인 대조군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런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700칼로리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운동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희한테 또 오실 때 헬스장을 3개월 결제해놓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과감히 취소하시라 그래요. 일단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시기 때는 좀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운동이 참 좋아요. 참 좋고 신진대사에도 좋지만 신진대사가 되는 만큼 소화도 잘 돼요. 그러면 배가 빨리 고파지죠. 그러면 아무래도 식단 관리가 힘들어요. 저희가 보통 1시간 정도 운동했을 때 200에서 25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하는데 1시간 운동해서 200칼로리 소모하고 와서 그 보상 심리로 두유 한 잔에 계란 하나에 바나나 하나에 고구마 요만한 거 먹으면 그거마저 300~400칼로리 돼요. 그거보다는 체중을 줄이는 시기에는 무조건 운동을 안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체중이 다가왔을 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운동을 좀 늘리면서 식사량을 늘려도 좋아요. 그거는 그때 마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또 중간에 빠지다가 안 빠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사람 몸의 구성은 쉽게 체중은 근육량, 지방량, 수분량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량과 수분량은 지갑에 있는 돈, 그 다음에 지방량은 은행에 있는 돈. 마치 내 몸에서도 저장하고 있는 칼로리예요. 내가 돈을 쓰다 보면 지갑에 있는 돈을 먼저 꺼내 쓰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돈을 빼내 쓰듯이 사람 몸에서도 처음에는 근육량, 수분량, 지방량이 같이 떨어져요. 그게 보통 한 2주 정도. 2주 동안은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훅 빠지는 것 같아요. 훅 빠지다가 그냥 근육량하고 수분량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서 또 잠깐 헬스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근육량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근육량은 어느 정도만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육량과 수분량이 처음에 빠지고 지방량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처음 2주간은 정말 많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근육량과 수분량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되고 지방량만 계속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쭉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빠지는 구간이 오는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2주간에 내가 5kg가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2주에 1, 2kg 잡거든요. 저희도 1kg에서 1.5kg 2주간 5kg 빠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2주마다 1에서 2kg밖에 안 빠져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2주 동안 5kg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2kg밖에 안 빠져. 정책인가 봐. 그 다음부터는 또 2주 동안 한 달 동안 4kg도 안 빠졌어. 정책인가 봐. 아니에요. 정책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부터 빠지는 거는 이게 지방량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1kg, 2kg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진짜 지방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 살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지방 빠지는 거는 2주차 이후부터 쭉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권할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고요. 보통 3개월까지는 급속 감량기, 급속 감량기에서 6개월까지는 완속 감량기에서 급속 감량기에서 빠졌던 거의 거의 2분의 1 정도를 완속 감량기에서 좀 더 뺍니다. 보통 6개월 정도를 감량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를 유지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내 목표하는 체중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내가 먹던 식습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찾지 마시고 내가 먹는 양만 줄여서 칼로리만 계산하면서 드셔도 돼요. 1차적인 다이어트 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돼도 살은 빠지겠네요.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살은 빠지는데 그러면은 약은 어떤 효과를 내나요? 라고 하실 때 제가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은, 제가 드리는 약은 입맛을 없애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환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얘기하는 게 입맛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입맛이 있는 게 건강한가요? 입맛 없는 게 건강한가요? 당연히 입맛이 있는 게 건강한 거고 입맛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사람 몸을 비건강하게 만들면 이 약물이 끝나면 갑자기 올라오는 이 폭식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게 또 요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드리는 처방은 포만감을 위주로 갑니다. 왜냐?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 거를 제가 포만감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좀 채워주는 거예요.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거고 입맛이 없어지면 몸이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운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변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양리적인 요법을 좀 도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약 성분으로 해서 생약 성분으로 되는 거를 조금씩 이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합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다들 최대의 적이 술이라고도 하기도 하시거든요.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소주 한 병에 보통 한 450에서 500칼로리, 맥주 같은 경우에는 500ml 하나에 한 200칼로리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정말 술 먹고 싶으면 하루 종일 공복의 상태에서 그 700칼로리라고 했잖아요.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습니다. 드셔도 돼요. 단 그거 먹기에는 몸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거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리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요요 현상이라는 거는 절대 없을 수가 없고요. 먹으면 먹는 대로 무조건 요요 생깁니다. 무조건. 안 먹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요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점 꼭 이해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잘 생각하시고 다이어트에 임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꼭 다이어트 성공하실 겁니다.